네, 들리시죠? 네, 식사 잘 하셨죠?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졸음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들 전우회로 뭉치신 분들이죠. 전우회를 발휘하셔서 옆에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허벅지를 살짝 꼬집어서 깨실 수 있도록. 네, 그래도 내가 정 못 이기겠으면 뒤로 나가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학교 통합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랑 상황이 다른데 뭘 이런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으시면 반드시 우리 교회 어떻게 변화시켜서 적용해 볼까라고 그 관점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린교회 교회학교를 이제 정의를 하면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를 교회학교에다가 소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살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 전까지가 되겠죠. 대략 한 30년 정도 기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 통합 운영을 한 것이 올해가 7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안 나왔어요? 화면 좀 바꿔주시죠. 핸드폰 저기 자료집 받으셨죠? 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걸 안 꽂았네요. 예,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주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들이 잘했다라는 우수 사례를 발표하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만큼 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운영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다라는 측면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라오기 전에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성공하고 정작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뒤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운영이 뭐냐라는 그 의미를 잠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학교를 생활한다는 전제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전에는 교회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지만 주일학교에서 뭐 하고 있고 중고등부에서 뭐 하고 있는지 서로 몰랐어요. 그냥 마이웨이를 갔죠. 한 지붕 딴 가족.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행사가 겹치기도 해요. 행사가 겹치는데 저희 교회 차량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쓸 권한이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도 있고요. 두 번째, 저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교사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뭐가 생기겠어요? 이 교사가 이 고3 청년이 주일학교로 갈 거냐 중고등부로 갈 거냐 대한 이 물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책임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고3 정도 되면 수능 끝나면서 접촉을 해요. 몸값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접촉을 안 당하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나 귀찮아 죽겠어. 중고등부에서 오래. 근데 어제는 초등부에서 또 오라고 한다. 근데 이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해요. 자기는 오라는 데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이 한쪽은 그렇게 교만해져 있고 한쪽은 굉장히 낙담해져 있고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두 번째, 그런 교회학교 부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컨택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먼저 했어. 아니, 수능 끝나자마자 맞아 했는데, 나는 작년부터 얘기했거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면서 이게 서로 약간 갈등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노출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부분은 장로님들께서 그냥 배정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부장교사들이 나서지 않기로. 부장교사들이 안 나서니까 그 교사들이 나서요. 형제 나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부장교사들 모르게 그 교사들끼리 끌어당기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그 부서 배정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좀 더 잘 가르쳐 보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비율이 꽤 많았습니다. 오전에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기린노교회에 오게 된 것이 2000년도에 기린노교회에 왔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전주에서 이게 살게 되었고 2001년도부터 교회학교를 했는데 그때 교회학교 인원이 40명이 채 안 됐던 때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같이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교사들을 먼저 양육해야 될 필요성들을 보여서 교사들을 양육하고 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자기 마을에 있는 두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교회에서 인도하니까 이제 교사들이 자극을 받은 거죠. 장로님이 이렇게 동네 아이를 인도했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게 되고 하면서 주일학교만 자체적으로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어요. 80명 가까이 중에서 한 30명은 성도 가정인데 50명 정도가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그대로 그 숫자가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주일학교 상황을 중고등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많이 온다 정도 소식이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로 딱 올라가는데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기뻐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1년에 20명 정도씩밖에 안 올려보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20명을 중학교 1학년으로 올려보냈으니까 20명 올려보내니까 부담스러울까요? 좋아할까요? 좋았다가 부담스럽죠, 이제. 그죠? 전도 안 해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이 20명이 올라오면 교사들도 같이 증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만 딱 올라오거든요. 교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반갑긴 한데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두 번째,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딱 왔는데 자기들 6학년 올 때는 초등학교에서 제1로 고참이잖아요. 말년 병장. 구도자 가정 아이들의 특성상 교회학교에 일찍 못 오거든요. 그죠?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오니까. 근데 9시 그때 저희 통합운영 예배 시간 변경하기 전에 9시에 시작하는데 9시 10분, 20분에 와요. 그런데도 전혀 미안한 것도 없어요, 아내들은. 왜 대장이 6학년 대장이니까. 그리고 쑥 들어와요. 그리고 쭉 하고 딱 앉아요. 근데 중학교로 딱 올라갔네요.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중고등부실로 가죠. 중고등부실로 딱 가니까 자기가 뭐가 됐어요, 갑자기요? 제일 막내가 된 거예요. 고3 형들부터 시작해서 쭉 앉아있는데 9시 20분에 들어가 봐요. 그 중고등부 분위기 여기는 어쩐지 모르겠는 거 알죠? 그 있죠, 그거. 그러니까 아내들이 기거 죽어버리는 거예요. 형 누나들이 탁 쳐다보니까 주일학교 때는 아들 늘러날라 그냥 늦게 와도 어려움 없이 왔던 애들이 중고등부 가가지고 딱 터니까 형들이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몰라. 분위기는 주일학교처럼 막 활발하고 율동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야. 고개 숙이면서 찬양 부르고 있어. 노래는 전부 다 모르는 노래야. 늦게 오니까 괜히 구박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3월 한 달 힘들죠.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들도 너 이제 중학생이야.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또 중학생이야. 너 이제 공부 좀 해야 돼. 하면서 4월 달에 중간고사가 딱 닥칩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연락을 오죠. 특강 있다. 근데 그것을 아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되는 핑계거리가. 그러면서 선생님이 몇 시에 데려간다. 오늘 학원에서 특강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래퍼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이 아이의 특성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나와. 근데 아시잖아요.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만나면 15일 만에 만나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죠. 분위기도 낯설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 한 학기 지나가면서 그 아이들이 20명을 올려보냈는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렵게 20명을 올려보냈는데 하나씩 안 보이니까 원망이 생기죠. 중고등부 교사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는 듯한. 중고등부 교사들 입장에서는요. 뭐야 제대로 좀 가르쳐서 좀 올려보내지 좀. 주일날도 못 오는 애들로 만들어서. 그런 서로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런 어떤 그 갈등들. 서로가 모르니까. 그래서 때로는 6학년 담임을 미리 보내기도 했어요.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새 학기가 시작하니까 6학년 담임을 6학년 아이 그 담임하고 아이들을 1월 달부터 중고등부로 보냈어요. 적응시키려고. 근데 그것도 3월 달 되면 그 선생님 딱 떠나니까 다시 초등부로 그 선생님 복귀하니까 그것도 별로 효과를 못 거뒀고요. 뭐 중고등부 자체 캠프 할 때 이 아이들 데리고 참석을 시켜도 이게 쉽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죠. 뭐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주변의 변화는 더욱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교사들 사이 협력이 필요하다. 마이웨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고민하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또 교회학교의 특성상 성도들 아이들이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자라가는데 교사가 한번 맡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담임은 안 하더라도 교회학교에서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연결이 안 돼요. 쉽게 그러면 제일 큰 것은 그 아이가 뭐 내가 5학년 때 맡았으면 4학년 때 이 아이가 뭘 배웠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뭘 배웠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배운 것은 3번, 4번 배워요. 안 배운 건요. 한 번도 안 배워요. 왜요? 그 교사가 어려운 것은 이 교사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것만 계속 배워요. 창세기만. 계속 배워요. 저기 이쪽 저기 사울 다윗 정도만 다루고 그 뒤에부터는 이제 진짜 다른 나라 왕이에요. 이건 성경에 관계없는 다른 나라 왕 이야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배운 것만 계속 쭉 가다가 이제 다윗 나오다가 저 뒤에 가가지고 솔로몬 잠깐 하고 요나로 갑자기 확 건너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만 들었던 얘기는 계속 듣고 안 배운 것은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이것을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가르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안 하니까 가정에서 하라고 무조건 다 돌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이게 대책 없이 건물 무너뜨리면 이것은 건설이 아니라 파괴하는 거니까 일단은 가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리고 중고등부에 아이들만 올려보내니까 교사들은 계속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올려보내니까 오히려 부담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교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게 아이들 분위기도 다르지만 교사들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요. 아마 북부도 다르실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회의하는 분위기하고 중고등부 교사들 회의하는 분위기하고 다르죠. 가보셨어요? 아세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학년 담임을 그쪽으로 한 2개월 정도 미리 보낸다고. 그러면 그 교사가 중등부 교사를 회의를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갔다 와서는 얘기가 적응 안 돼요. 적응이 안 된대요. 교사도 적응 안 되니까 아이들은 더할로 요새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발하는 문제, 서로 물밑자가 오면서 나타나는 그런 갈등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배운 것을 계속 배워야 되는, 또 안 배운 것을 전혀 배울 수 없는 그런 커리큘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일에 그냥 바쁜 거니까 그것은 결국 아이들한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개될 수밖에 없었고, 또 부서간 함께하는 활동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교류할 일이 없어요. 교사들끼리 교류가 돼야 아이들하고도 활동이 교류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이들끼리 교류도 막히니까 구도자 가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왔을 때 2학년과 1학년은 굉장히 어색한 거죠. 아이들도 어색하고 또
또 성도가정일 때 이 아이들은 정말 어쩌면 자유분방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논의 끝에 2013학년도부터 저희들이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지원부 총 7개 부서 체제로 통합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9학년도에는 여기다 플러스 3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플러스 3개를 더 추가한 이유는 첫째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근데 저희는 거의 그냥 고3 졸업하면은 교회학교 교사예요. 이유도 핑계도 없어요. 그냥 올라와요. 왜? 문화가 됐어요, 이게. 심지어는 구도자 애들도 자기도 교사하겠다고 올라와요. 놀 사람이 없어요. 다 교사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또래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와요. 근데 얘가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부에다 넣었어요. 지원부는 간식 만들어주고 차량 운행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재정관력 이런 활동들을 해요. 이거 넣었는데 또 다른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3개 부서를 신설을 했는데 하나는 예비교사대학이라고 부서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고3을 무조건 교사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그러지 말고 부장교사들이 힘들어했어요. 막 신참들이 오니까 아내들이 별도의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아이들 좀 더 준비시켜서 보내자 해가지고 1년 커리큘럼을 짰어요. 고3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천고 온 형제 자매들이나 또는 청년들 중에서 나도 이제 교회학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거나 교회학교를 하던 교사들 중에서 나 좀 제대로 배우고 싶거나 이런 교사 청년들을 모집을 했어요. 고3은 의무 코스로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문을 열었어요. 좀 더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오라고. 일단 12명이 들어왔어요. 신입생 12명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52주 동안 커리큘럼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예비교사 대학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원래 한 3년 하려고 했어요. 3년 하려고 했더니 약간 무리수가 좀 처음부터 좀 뛰는 것 같아서 일단 1년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일단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살펴보려고 1년짜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성도 가정은 저희들이 캠프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마음 밭갈이하고 캠프로 가서 실제로 구원받고 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렇게 침례받았던 구도자 가정 아이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구도자 가정 아이들은 캠프 자체를 못 가요. 부모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가는 캠프를.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냥 교회 학교 끝나고 자꾸 집으로 가니까 교회 학교를 몇 년 다녀도 체계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상담팀을 하나를 추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지원부에서 하기 힘든 기술이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방송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에 있어서 부서를 좀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좀 하자 해서 방송 미디어 팀 해가지고 3개의 부서를 더 만들어서 현재 저희 교회는 10개의 부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각 부서에 한 명씩의 책임 교사들이 좀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통합 운영한다라는 게 어떠한 통합이냐? 3가지 통합을 하자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통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성경을 정말로 균형 있게 좀 배우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우자. 때로는 인물별로 배우고, 때로는 연대기로 배우고, 때로는 성경 책별로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앞에서 겹치지 않고 겹치면 나선 형식으로 심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활동을 좀 같이 하자. 초등부하고 중등부랑 같이 연합활동을 해보자. 그래 서로 알아서 초등부가 중등부 올라갈 때 어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중등부 교사들도 초등부 교사들을 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연합활동을 좀 하자는 거였고요. 다음에 이쪽에 아이들이 늘어나면 교사를 그쪽으로 좀 더 충원을 해주자, 지원해주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복음 말씀이 필요하다.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고등부 교사들 중에서
이쪽 주일학교 가서 복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주고요. 행사 조절을 하는 거, 이 책임 교사들 10명하고 저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어떤 활동했고 다음 달에 어떤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날짜가 겹치면 서로 조정하고요. 차량을 이용할 때 있어서 서로 조정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 책임 교사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그 회의를 할 때, 행사 회의는 두 번째로 하고요. 제일 먼저 회의할 때는 아이들과 교사들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먼저 그거부터, 또 교사들 상황 중에서도 좀 더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왜냐하면 또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신방을 하거나 할 필요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파악을, 영적인 상황들, 또 생활의 모습들을 파악을 먼저 하고, 그 회의가 끝나면 다음 달 행사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고요. 세 번째, 교사 편성을 하는데 물밑 접촉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희망서를 받습니다. 12월절 정도 되면 1희망부터 10희망까지 써가지고 3개를 선택을 하라고 기회를 줘요. 1, 2, 3 쓰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그 부장교사들과 같이 모입니다. 이것은 뭐 신입 교사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초등부 교사했던 교사도 다시 내년엔 어디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기회를 제공을 해줘요. 초기화 시켜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통계를 내고 10명이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교사 배정을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희망 쓴 교사들이 이렇게 글로 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요. 그런데 부장교사들이 아니요, 이 교사는 저랑 이번에 금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2희망이나 3희망 쓰면 그 교사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꼭 이제 또 어느 교사들 중에서는 이제 3희망 2 바깥인데 1, 2, 3희망 그 속에 있는 교사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 교사는 꼭 우리 부서로 와야 되는데 그 교사는 그 희망을 2희망도 3희망도 안 썼어요. 근데 여기를 꼭 와야 된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이 길은 제가 하죠. 이제 전화해가지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스카우트가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뭐 안 된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하면 좋겠다 하면 어떻게든 지금까지는 다 들어줬어요. 감사하죠. 감사하게도 1년간 수고하겠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것만 제가 조정하고 나머지는 부장교사, 그 책임교사들끼리 교사 배치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별도 어느 정도 맞추고 경력도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고,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부장교사들이 그 명단을 받아서 희망을 받았더니 교사들 중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부장교사 얼굴 때문에 다른 부서 신청을 못 하겠는데요. 막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즘 앱을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부장교사들한테 신청서 안 내도 되게 했어요. 신청서 낼 때 다른 데서 써 이런 얘기 나오니까 신청서 직접 안 주고 온라인으로 투표 형태로 해가지고 받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계 딱 내서 이제 그렇게 옮겨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신입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간은 될 수 있으면 옮겨 다녀 봐라. 한쪽에 들어가가지고 붙박이하지 말고 내가 이쪽 저학년 그룹에 맞는지, 중고등부에 맞는지, 아니면 초등부 그룹에 맞는지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괜히 왔다 갔다 하지는 말고 이게 맞을 때까지 찾으라는 거지 뭐 유람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요. 교사 그러면서 이번에 중3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는 최소 몇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적어도 맞춰져요. 그래서 아이의 숫자 비례한 교사들이, 부장교사들이 요구하는 숫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통합 운영을 3가지 차원에서 했습니다. 진행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방금 앞에서 했던 것들을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청년부를 통합시킬 거냐 말 거냐, 교육학교 내에다가 청년부를 들어오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결국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부서는 전부 다 3년 커리큘럼이에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3년짜리예요.
그런데 청년부는 10년짜리예요. 커리큘럼이 최하 10년. 20살부터 30살까지. 이게 교체가 안 되는데 포함시킨 이유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청년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청년부가 교회학교 때문에 청년부 행사를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청년부 이거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그날 초등부에서 행사했는데요. 그럼 날짜 바꿔서 그럼 이거 합시다. 그날 중등부 행사했는데요. 이러니까 청년부 책임교사가 뭘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까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조정하자 일정을. 그래야만이 서로 이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청년부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해서 청년부도 교회학교 통합 운영을 하고 다음에 교회학교 편성도 아까 했던 대로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려고 했어요.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한국으로 묶어보려고 했어요. 워낙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떨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중3, 고1, 고2 붙고 고3은 예비교사로 넣어버리려고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섬기는 거 배워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힘듭니다라고 얘기들을 하셔서 어쩔 수 없죠. 그냥 학제에 맞추자. 이게 제일 무난하다. 도입 초기부터 너무 무리수 두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해서 했고요. 교사회의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희 기린역교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75명 돼요.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자. 이건 진짜 회의가 안 되잖아요. 그냥 전달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로 회의를 하도록 하고 그럼 그 부서에서 나온 회의를 무슨 내용 나왔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책임교사들이 모여서 2차 회의를 하자.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전달해주고 그런 시간을 갖자. 그럼 전체 교사는 안 모이냐? 그래도 좀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냐? 1년에 2번 만나기로 했어요. 2월 말, 8월 말에서 1년에 2번 만납니다. 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또 교회학교 행사 운영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두 번째 모였을 때 책임교사를 선발을 부장교사라고 이름을 좀 바꾸긴 했습니다.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한테 부서 교사를 선발권을 줬어요. 한 명만 데려가라. 무조건 한 명만. 내 오른팔처럼 동역할 수 있는 교사 한 명을 우선 지명권을 그분들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교사는 선택권이 없어요. 오른팔로 지명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려하잖아요. 양해를 구했죠. 이건 오른팔이니까 선택권 없어도 실망하지 말라고. 인정받았다고. 그래서 하고 나머지 교사들한테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장교사하고 그 동역할 수 있는 교사랑 또 새로 편성된 교사랑 해서 1년간 어떻게 운영계획서를 짤지 저희들이 3월 달에 하니까 2월 초까지는 부서별 운영계획서를 작성을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반이 편성이 되니까 1월 말 정도 되면 내년에 3월에 내가 어느 부서에서 몇 학년 맡을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2월 한 달간 준비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교사가 내가 몇 학년 맡을 거니까 그 반 운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받을 때는 개별 교사들한테는 분반 운영 계획서를 받고 부장 교사들한테는 그 부서 운영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2월 달에 전체 교사들 모였을 때 반 계획서까지 발표하진 않고요. 부서별 운영 계획서는 다 발표를 해요. 브리핑을 부장 교사들이 나와서 5분 내지 7분 안에 부서별 브리핑을 하도록 했습니다. 3차 모일 때까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부는 어디서 할 거냐.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반 장소를 정해라. 전체로 모이는 것은 찬양 시간에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한 층에서 전부 찬양을 하고 분반으로 나머지 층으로 흩어지고요. 중고등부가 같이 찬양하고 분반할 때는 중고등부가 또 나머지 층으로 흩어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할 때 공부를 하는 데는 의자가 있는 곳으로 좀 배치해주고 우리는 활동하겠다 그러면 그 바닥이 있는 곳으로 배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부장교사들끼리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사들하고 어떻게 처음 통합 운영을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만남에 대한 계획도 부장교사들이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였는데 세 번째 모일 때는 이제 선정되어진 부장교사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교육과정을 짰어요. 뭘 배울 거냐.
초기 2013학년도에 결정된 것은 그랬습니다. 유치부에서는 그 밀스톤에서 나온 예배공과 쓰겠다라고 했고요. 유년부에서는 정철영어 성경학교 잽스 3년 커리큘럼 하겠다. 초등부에서는 바이블 타임이라고 1년 성경 1독짜리 프로그램 있죠. 그거 하고 정철 1년 영어 하겠다. 중등부에서는 1년간 50주짜리 연대기 하고 나머지는 성경 개요, 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신구약 2년 하겠다. 고등부에서는 서청주에서 김홍년이 쓴 교리책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하고 1년간은 대중매체에서 3개월씩 나눠서 이걸 하겠다. 청년부 저는 10년짜리예요. 기다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는 다음에 이렇게 해오도록 했어요. 나머지는 3년짜리만 짜면 되니까. 그다음에 부서별로 같이 할 것을 고민하면서 유치부, 유년부,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유치부부터 4살짜리하고 13살짜리하고 10년 차이 나거든요. 이것도 수준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성교사들 얘기하더라고요. 유치부하고 유년부만 성경학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는 그럼 우리는 중등부랑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치부, 유년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때 주제가 뭐였냐면 아빠 함께 천국 가요 했어요. 강사가 누가 왔을까요? 아빠가 오셨죠. 아빠. 유치부 아빠가 왔어요. 그 유치부 아빠는 고등부 교사였어요. 이렇게 와서 하면서 이제 고등부도 성경학교를 제대로 그 교사도 제대로 좀 본 거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음에 초등부, 중등부는 둘이 같이 물놀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어울려서 둘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좀 줬고, 달란트 시장도 전에는 주일학교 차원에서 같이 했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근데 이번에는 부서별로 따로 가자 했어요. 부서별로 따로 가니까 유치부는 키즈 카페 가더라고요. 어차피 애들은 물건 못 고르니까 그 돈 가가지고 놀고 간식 사주겠다 하고 키즈 카페로 가시고,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제 달란트 시장을 교회에서만 하진 않았거든요. 저희 예배당 바로 한 50m 가면은 홈플러스가 있어요. 그 여는 주가 있잖아요. 그 문 여는 주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물건을 자유롭게 사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 가서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달란트가 적어서 흠이지만 마음껏 사라. 이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달란트를 좀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서 올려줬냐면 전도 달란트를 좀 올려줬어요. 출석 1달란트, 요절 1달란트 주잖아요. 요절 4번 다 오면은 플러스 1 해가지고 5달란트 주기도 하고, 전도 달란트 얼마 줬게요? 전도 달란트 100달란트 줬어요. 10,000원밖에 안 된다고요.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예,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딱 선포했을 때 아이들 이 반응이 나왔어요. 우와! 이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5달란트 줬어요. 200% 인상했잖아요. 100달란트 주겠다. 대신 한 번에 주는 건 아니고 처음에 데리고 나오면 50달란트 주고 4주간 나와서 등반하면 플러스 50을 주겠다. 했더니 이게 효과가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게 효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나와도 괜찮다. 무조건 100달란트 준다 했어요. 무조건 100달란트. 왜? 그 애가 계속 나오고 안 나오고는 너들 책임 아니더라. 선생님 책임이더라.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죠. 데려오는 건 아이들 책임. 계속 나오게 하는 건 선생님 책임.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온 애들 관리만 합시다.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 부를 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제자가 있었고 또 뭐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금을 꿰매는 제자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거 하자. 교사들은 금을 꿰매자. 이거 꿰매지 않으면 싹 빠져나가니까 정착시키는 거, 이게 역할 분담을 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100달란트 주니까 반응은 굉장히 놀랍죠. 6명 딱 데리고 왔는데 한 학기에 얼마 받아요? 600달란트. 생애 처음으로 받아보는 달란트. 거기다 나머지 뭐 출석하고 요절하고 해봤자 50달란트. 한 명 데려오면 그거 다 추월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것을 성도 가정이 잘할까요? 구도자 가정이 잘할까요? 구도자 가정에는 막 교회 안 나온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5학년 남자애가 조그마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정말 같이 축구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가자. 일회용으로도 괜찮아. 데려오면 100달란트 주니까. 그 애가 6명을 데려와서 한 학기 동안에 650달란트, 65,000원. 65,000원 가지고 홈플러스,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니까 6만 5천 원 가지고 홈플러스 가면 살 것이 어떨 것 같아요? 많죠. 누가 부모님이 그만큼 사라고 준 적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아주 통 크게 쏘더라고요. 뭐 샤프를 사는데 1,000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 제도 샤프 막 이거 사고 그 옆에 애들 성도가정 애들 부러워가지고 쳐다보고 이거 사면은 자기도 사고 싶은데 사면은 달란트 이제 10여 얼마밖에 안 남으니까 들었다 놨다 하니까 가가 하나 사줘. 그러면서 사주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막 남으니까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 돈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달란트 시장에는 이제 반응이 확 달라졌겠죠. 아이들도 막 전도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1년 52주 중에서 40주 이상의 새로운 애들이 왔어요. 새로운 아이들이 매주 왔어요. 연례 행사가 아니고 그냥 매주 그냥 을에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홈플러스가 더 풍성해졌어요. 예. 예? 예, 초등부가 4학년부터요. 예, 4, 5, 6. 유년부가 1, 2, 3. 유치부는 5, 6, 7인데 부모가 교사일 경우에는 깐나님부터 영아부라고 받아줘요. 예, 특혜죠, 특혜. 교사일 경우에만 받아줍니다. 보통은 이제 4세부터 받아주는데요. 영아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주에는 5번째 주가 1년에 몇 번 있죠? 교사들은 그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5주 들어있는 거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4번. 4번 있어요. 51년 52주니까 4번 있어요. 자, 그때 뭐 할 거냐? 이때도 연합으로 할 거 있으면 하자. 그래서 부서별로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랬더니 2번은 부서별로 하겠다 그러고요. 2번은 연합에서 하겠다라고. 그래서 들 수 있으면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이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서로 소통하려고요. 야유회도 이렇게 연합해서 해보고, 중고등부도 이렇게 또 여기가 약해지면 안 되니까 원래부터 함께했던 그룹인데 약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야유회는 그 평소에 했던 주일학교 그룹과 학생부 그룹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 1월 달에 모이면서 이제 교육과정을 가지고 했는데 좀 달라졌어요. 고등부에서 아까 여기 나머지는 똑같았는데 고등부에서 달라져서 교리 공부가 아무래도 교사들이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교사들이 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셰퍼드 라이프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고요. 다음 전체 말씀 이렇게 하겠다. 청년부 드디어 정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제 틀을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해서 첫 번째 부장교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에 대한 책임을 맡아 있었고 중고등부는 또 다른 형제님이 중고등부 혼자 책임을 맡아 있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이 흩어진 거죠. 저희 같은 경우 3명이 하는데 저는 이제 빠져나오면서 총괄하고 유치부 1명, 유년부 1명, 초등부 1명 책임교사를 세웠어요. 이 중고등부는 중등부 1명, 고등부는 그 당시에 중고등부 총괄했던 형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5명이 됐고 청년부도 교사 1명이 했고요. 다음에 지원부 이렇게 7개 부서 이렇게 했는데 그 교사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그 부서의 운영에 대한 것은 시간 타임테이블 작성하는 거, 또 행사 활동하는 거 이것은 전적으로 권한을 넘기고 또 부서별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고등부가 뭐 달란트 시장할 때 우리는 애들은 물건 안 사려고 해요. 가서 살 만한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고등부는 나중에 요즘 고등부는 달란트 시장을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 쇼핑으로 해요. 예, 그 액수가 얼마예요 해가지고 저 뭐 사주세요 그러면 교사가 이렇게 장바구니 담어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앞서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맞추면 눈높이 맞춰서 이렇게 해요. 뭐 그런 부분들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또 부서 연합하는 것들 부장회의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하고요. 교사회의는 총 3가지 교사회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별 교사회의입니다. 월 1회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매월 넷째 주일날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가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데 청년부가 오후에 좀 끝나고 뭐 좀 활동 좀 하려고 하는데 초등부 회의야
그럼 다음 주는 우리 중등부 회의인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청년부 교사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청년부에. 그래서 이 날짜는 가급적 지켜줘라. 같은 시기에 회의를 해서 나머지 주는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했거나 필요하다면 주중에 토요일에 그 임시회의로 할 수 있도록 주를 두고 가급적이면 침해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장교사 회의를 했습니다. 부장교사 회의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2013년도고 지금은 매월 첫째 주 주일날 합니다. 예,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부서별 회의하고 그 회의 내용 가지고 그 다음 주 매월 첫 주에 부장교사 회의 와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회의할 때도 제일 1순위는 아이들 상황 파악. 이것이 뭐 행사가 있건 없건 그래서 교사회의는 무조건 하도록 했어요. 행사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아이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한 회의가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먼저 하라고 했고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서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부장교사 회의에 나와서 부장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장교사 회의가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장교사들은 회의가 한 달에 2번 있죠. 자기 부서 회의 가서 한 번 하셔야 되고 또 여기 책임교사들하고 한 번 더 장로들하고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전체 교사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2월 마지막 주하고 8월 마지막 주에 있어요. 2월 마지막 주에 하는 회의는 1년간 계획을 전체 교사들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을 쭉 인사시켜 이게 초등부 교사입니다 하면서 전체 교사들 앞에서 초등부 교사들을 소개하고 다음에 부장교사가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로 다 알려주고 8월 달에 하는 회의는 우리가 1학기 동안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했고 또는 이런 것이 변경됐고 2학기에는 새로 이렇게 뭐 나라에서 추경하듯이 2학기에는 상황이 좀 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라고 2학기 거 간단하게 보고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인데요. 이렇게 브리핑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학년 초에는 부서별로 만나요. 이때 학부모 면담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는 부모들은 거의 교사들이에요. 부모들은 거의 교사인데 면담을 하려고 했더니 이 부서 회의 빠지고 일로 가서 면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하려다가 학부모 면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중에 각자 하기로 했고 부서별 회의를 해요.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첫 스타트잖아요. 초등부끼리 그 구성된 교사들끼리 모여서 1년 잘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다음에 8월 달에 모일 때는 그룹을 새로 편성을 해요. 유치부 1명, 유년부 부서별 1명씩을 다 모아요. 그러면 한 그룹이 되잖아요. 7명 한 그룹이 되면 각각 부장교사가 한 비하인드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물어보는 거죠. 이때 어땠어 하면서 서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 내년 부서 편성할 때 그 부장교사랑 코드가 맞든지 이런 활동이 자기가 맞든지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 정보가 주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부서별로 책임교사 그 1명씩 해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때 교사 전체 회식을 하죠. 교사 몇 명이라고 그랬죠? 75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일단 잡는 것이 1차 문제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자, 자매님들의 남편을 초청을 합니다. 그분들의 의조가 있어야 교회학교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형제님들의 자매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분들도 역시 내조를 해주셔야 되니까. 플러스 아이들까지 오라고 합니다. 왜? 엄마 아빠 뺏기는 것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 모이면 더 이상 모이지 않고 한 100명 가까이 모입니다. 100명 가까이 모여요. 그리고 이제 식사 장소 정하면 이제 가죠. 식사하러 회식하러 가죠. 그때 꼭 모시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 형제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밥 먹고 그냥 나옵니다. 그 뒤에는 그분이 알아서 책임을 지시는 그러면서 얘기하죠. 적어도 1년에 2번은 밥 사주십시오. 교사들 수고하니까 1년에 2번은 교회에서 밥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자기 돈 많이 씁니다.
이럴 때라도 교사들 격려 차원에서라도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회의할 때는 어떻게 누가 살까? 자, 이 교사 회의 하잖아요. 이때 끝나고 회의 끝나고 한 4시 반 정도 회의하거든요. 끝나면 한 6시 돼요. 그러면 출출하죠. 이때 밥은 누가 살까요? 부장교사들이 사죠. 부장교사들 매번 사는 건 아니지만 꽤 여러 번 사요. 부장교사 회의 있는 주에는 누가 살까요? 제가 또 사요. 또 한 분 계세요. 둘이 사요. 운영하면서. 근데 이것까지 같이 사라고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교사들은 누구 사줄 것 같아? 교사들은. 그렇죠.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줘요. 다단계 아니에요? 교사들은 아이들 사주고요. 부장교사들은 교사들 사주고 저하고 이 운영 같은 분은 부장교사들 사주고 전체 모일 때는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두 번이면 스폰 받았어요. 부모님 중에 스폰서를 받았어요. 와, 굉장히 부담스러운 데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100명 들어갈 때를 알아봤더니 여기밖에 없네 하셔서 가셨던 곳이 뷔페를 1인당 3만 원짜리 뷔페를 갔어요. 집사님들 오셨죠? 부모님들 오셨죠? 교사들 그런데 한번 모시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교사들 얼마나 그 표정이 흐뭇해 맛있는 거 먹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교사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회학교 통합으로 전체가 모이는 시간도 한번 하자. 이거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다 같이 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것이 체육대회더라고요. 운동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아니 유치부하고 어떻게 청년하고 같이 놀아요. 아니 방법을 찾자고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찾자고 해서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그 바퀴 달린 통에다가 유치부 아이를 태우고 청년이 끄는 걸로 유년부 아이들을 태우고 청년들이 목마해가지고 과자 먹게 하는 가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 고등학생들 또 유년부 아이들을 같이 하는데 귀엽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동생만 아니면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하는 거예요. 막 애기 안고 달리기, 아기가 이제 바톤이 되는 위험 수위를 좀 감당해, 안고 달리기부터 해서 굉장히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했어요. 제 7회째 교회학교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 두 번은 교회에서 우리도 좀 껴주면 안 돼? 해가지고 교회도 초청을 했어요. 교회 전체 성도들까지. 그래서 2번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할게요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고. 그래서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가 단체 사진도 찍으면서 우리가 교회학교라는 이름을 같이 이제 모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3년째 되는 해, 2015학년도죠. 2013학년도 했으니까 3년째 되는 해에 3년째 되는 해를 꼽은 이유는 3년마다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싹 올라가는 거예요. 교육과정 한번 3년짜리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좋았던 것이 뭐고 어려웠던 것이 뭔지에 대해서 또 보완할 것인지 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또 장기적인 과제로 남기는 것은 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또 1박 2일간 가졌고 제일 아마 뒷장에 보면 그 함께 했던 사진이 있을 겁니다. 리셋 해가지고 다시 초기화시키면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1박 2일 교사 캠프를 했습니다. 교사 캠프 하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때 회비는 자기 반, 교회 반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각 부서에서 연합 프로그램 짰고요. 다음에 이제 교사들 양육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전북 지역은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보 보니까 40몇 회로가 나왔던데요. 보셨어요? 남의 교회 얘기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주보 보시니까 전북 지역 교사 강습회가 나갔을 거예요. 몇 회요? 46회. 많아요? 적어요?
1년에 3번 해요. 몇 년 했을까요? 15, 16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캠프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1년에 교사들끼리 모이는 것이 4번 정도 있어요. 전북 지역 교사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에 교사들을 참석시켜요. 장소가 어디였냐면 저희 교회에서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니까 많이 참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죠. 저희 교회가 층이 많다 보니까 선택 강의할 장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거의 반절은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들, 또 남원으로 가서도 한번 1년에 1, 2년에 한 번 하고, 또 옹골 송촌 옆에 있는 전주회에서도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하고, 저희 교회는 여기 갔다 여기 하고 여기 갔다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사들에게 강습회를 계속해서 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부서별로 권장도서 읽기를 하는데, 이것은 부장교사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났어요. 부장교사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잘 읽고요. 부장교사가 책을 싫어하면 안 읽더라고요. 자율로 맡기더라고요. 자율로. 그래서 이제 읽는 데는 굉장히 좀 효과를 좀 본 것 같고요. 제가 할 때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는 반드시 1년에 적으면 2권, 많으면 분기 1권 해가지고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후감을 써가지고 그 감상 발표도 하고, 때로는 독서 퀴즈 대회도 하고 막 푸시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부장교사 잘 만난 데는 이제 아주 편하게 지내기도 하시기도 하고, 다음에 저경력 교사들을 위한 교사대학을 운영해서, 아까 예비교사대학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5년 미만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1월 말 2월 초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교사 플러스 5년 미만의 교사들 대상으로 저희 교사들만의 교회만의 필요에 맞춰서 교사대학을 했어요. 강습회 때 배우지만 그것은 전북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 특별히 뭐가 있을까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때로는 저희 자체 강사로 하고요, 때로는 외부 강사를 불러다 놓고도 하고 했습니다. 이걸 6년간 해서 6년간 매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교사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5년 미만들 대상으로요. 다음에 4번째로 우리 교사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여기 수학 선생님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의 기본은 뭐예요? 아이들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의 기본은 뭐예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 시기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요.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어른보다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빨라요. 어른들은 애지간해서 안 변하거든요. 정말 안 변하시거든요. 구원받기보다 더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똑같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이들 할래 그러면 어린이로 가죠. 애들이 안 받아줘서 그러지 그쪽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성경을 알면 아이들의 눈높이를 훨씬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한테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2015년도부터 했어요. 저희들 교사 세미나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주제가 성경 기본 교류예요. 김홍렬 의원님 초청해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예요. 하루 6교시예요. 성경 교리를 가지고 이번에 6번, 이게 6시간 곱하기 6주니까 36시간 배웠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6시간 곱하기 7주 했어요. 이스라엘의 성경과 문화, 이스라엘의 지리와 역사 문화하면서 이혁영 선생님 초청해서 6시간씩 또 6번 했어요. 김종모 선생님 초청해가지고 성경과 과학, 성경과 역사 해가지고 총 42시간 했어요. 한 주제를 강습회 때 하다 보니까 강습회 때 다루는 양이요. 저희들의 전북지역 강습회는 오후 3시에 모여가지고요. 저녁 9시에 끝나요. 6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밥 먹는 시간 1시간 있잖아요. 식사 시간. 그러니까 빼면은 5시간이에요. 거기서 찬양 들어가죠. 다음에 이제 전체 말씀 또 있죠. 선택 강의 하니까 좀 잘 배워도 80분짜리 선택 강의 2번 하면은 더 이상 못 배워요. 근데 어느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하려고 하면
80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배우다가 끝나요. 그래서 강습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연구해 보세요라고. 동기유발해 주는 그 시간. 세미나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보는 그 시간으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여기 이것도 역시 저희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 제공을 하죠. 이렇게 이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예비 교사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교사들한테 52주가 1년에 52주잖아요. 그 중에 4주는 책 읽기를 시켜요. 올해 지금 6월 첫째 주에 첫 번째 책을 했어요. 성경이 맞는 사람 존 워너메이커 했고요. 그 다음 이제 3개월 후에 읽을 책은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마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읽을 책은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 이 책 가지고 할 거고요. 또 3개월 후에 읽을 마지막 책은 양과 목자라는 책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이렇게 4시간은 책을 읽도록 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교사의 소명과 사명, 또 교회학교의 중요성, 분반 운영하는 방법, 또 성경 연구에서 가르치는 방법,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특징, 그리고 그 구약 개요, 신약 개요,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커리큘럼을 짰어요. 그리고 이제 6시간 정도는 11월 달,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부서 소개 시간을 뒀어요. 유치부 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면접 보는 거예요. 12명 쭉 앉아 있잖아요. 우리 교사들을 누가 스카우트 할 것인지를 자기 거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좀 익히라고. 또 교사들도 이제 전에는 막연하게 지망을 했다면 이번에는 각 부서의 상황을 다 듣고 질의응답할 거 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부장교사들한테 와서 직접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자기 부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올해 처음에. 그래서 10월 말부터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방송 미디어팀까지 와가지고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교사들이 브리핑을 할 거예요. 질의응답하고 그거 다 들으면 전체 교사 대상으로 이제 희망서를 써요. 물론 예비교사 대학에서 학점이 F학점 나오면 재수를 해야 돼요. 기준은 70점 미만. 시험도 봐요. 시험 보고 독서 감상문 레포트 낸 거 점수 반영하고, 출석 반영하고, 4분의 3 이상 출석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해가지고 해서 그 교사들 중에서 그 통과하면 내년에 부서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좀 마련해서 교사들 양육은 그러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지원부에서 총괄 접수를 받습니다. 부장교사 회의 시간에 받아요. 1년 하기 전에 그 부서별 운영 계획서를 낼 때 예산 계획서도 같이 냅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낸다면 유치부는 3월 달에 무슨 비용, 4월 달 무슨 비용 쭉 하면 재정부에서는 3월 달치를 유치부 유년부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쭉 한 달짜리 재정 요구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부장교사 회의 때 변동사항, 왜냐하면 학생 수가 변동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체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집사님한테 이 부장교사가 가가지고 예산을 타오죠. 타오면 교사들은 이 지원부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가게 되는. 전에는 이제 각 부서별로 집사님들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집사들도 이게 참 어렵고, 여기서도 이제 큰 편차가 있었어요. 뭐 이 어느 부서는 1년에 한 700만 원, 800만 원 썼는데 이쪽 부서는 150만 원 정도 쓴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전체 성도들 앞에서 연말 결산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누가요? 학생들이요. 선생님들 뭐 하셨어요? 왜 우리한테 이것밖에 안 쓰신 거예요? 어쩐지 우리 동생은 맛있는 거 많이 먹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뭐 한 4배 차이 나니까 이제 이런 거를 통합 운영하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돈 쓰는 줄도 이제 예산 다 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까지 요구해도 괜찮아요. 이제 서로 조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었죠. 그 나눠드린 표가 저희 작년에 기린역교 교회학교 연간 결산 재정 보고입니다. 수입이
4,015만 110원. 이건 재정부에서 타온 돈이에요. 다음에 지출한 금액이 3,974만 5,620원 썼네요. 많이 썼어요? 조금 썼어요? 보통 이때 반응이 나오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서울 북부 재정이 얼마 쓰세요? 교회학교예요? 많이 쓴 거예요? 네, 교회 형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1년 예산이 300 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보편적으로 얼마 타세요? 재정에서 10만 원 타요 그래요. 10만 원, 15만 원, 많이 타는 데가 20만 원 정도. 학생 수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00만 원 내외가 되죠. 이제 그것을 저희 부서로 계산하면은 얼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전체 총 계산이 이 정도 쓰는데요. 저희 이제 퍼센트가 중요하겠죠. 몇 퍼센트 정도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느냐. 저희도 조금 더 써야 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교육비를 얼마 지출될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자녀 교육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총 가정 지출에 얼마 정도 될까요? 약 보편적으로 30% 정도입니다. 평균 30% 정도 돼요. 물론 성도들은 좀 덜 쓰신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러죠. 근데 30% 정도 된다면 저 액수가 저희는 아직도 30%는 달성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저 부분은 조금 더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교사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것은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이다.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정말 아껴서 써야 되고 규모 있게 쓰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뭘 사주들 때요. 저희들이 이제 교사들한테 달란트 시장 할 때 교회에서 할 때도 있어요. 달란트 시장을 그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주고 요거도 먹을 것은 사지 말자. 와, 천냥백화점에 싸요 해가지고 가서 막 사가지고 했는데 애기들이 샀어. 근데 엄마 이게 재밌어. 고장났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부모들도 속상하잖아요. 이게 만약 구도자 가정이면요. 이건 전혀 좋은 반응이 안 나와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과자 어떤 걸 먹어요? 우리가 거기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맛있는 것으로 승부할 수 없죠. 저희들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간식으로 승부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야, 우리는 떡볶이 줘. 나는 집에서 피자 먹는데. 이러는 거죠. 재미로 승부를 해보려고 했어요. 야, 우리 주일학교 재밌어. 게임이 더 재밌거든. 이러고 있어요. 안 돼요, 승부가. 그래서 자칫 선물이 됐든 먹을 것이 됐든 어줍지 않은 거 사주니까요. 주고 요거도 먹는 거 있죠.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그거예요.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그 수준이요. 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거 주면 정말 주고도 한 소리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영혼들 전도에 투자하는 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렴해요. 10,000원 줘가지고 어른 한 명 데려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달란트 써가지고는 가능하다니까요, 아이들이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면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하니까. 물론 균형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제 각 교회마다 하셔야 될 몫이고요. 이게 좀 나눠드린 표가 약간 좀 다른데 다시 이제 오면서 다시 재정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었어요. 보니까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성도 가정이 부모님들 다 나오는 가정 아이들이 39명이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한 분만 주로 이제 엄마들만 믿는 가정이 한 10가정. 여기는 가정에서 성경교육 거의 안 되는 가정들이 되겠죠. 다음에 양쪽 부모 다 안 믿는 가정 아이들이 한 25명.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면 약 35명, 이쪽이 39명이니까 대략 계산하면 50대 50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학교 해야 돼요.
이래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이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니까. 만약에 여기만 있으면 주일학교를 하긴 하되 방법을 바꿀 거예요. 전도하는 방법, 전도 프로그램으로 주일학교를 개선을 해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이 아이들을 제자 삼는 방법으로 가든지 그 방법은 가는데 현재는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섞여 있을 때 누구한테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 둘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2, 3년 전보다 확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자연 증가를 했어요. 계속 올라오니까 올라오는 만큼 결혼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저희도 결혼 세미나를 지금 무전히도 하긴 하는데 이 빠져나가지를 않으니까 계속 숫자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덧 114명까지 재족수가 와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반절이죠. 왜 여기가 반절이 여기가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형태다. 한번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기 총 10개의 부서 책임 교사들입니다. 제가 이제 교사대학 이번에 신설하면서 교사대학 팀을 맡았고요. 옆에 있는 형제님이 이제 같이 제 2년 후배인데 같이 그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장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상담팀에 대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방송 미디어 팀, 다음에 청년부는 교사 한 명이고요. 나머지는 그 교사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는 다 청년들을 중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청년부는 교사가 별도로 없어요. 리더 역할을 하는데 그 리더들은 거의 다 교회 학교를 겸하고 있어요. 다음에 고등부 하는 형제인데 이분은 이제 사업하시고요. 이분은 이제 그 직장인이고 이분은 공무원이고요. 이분은 이제 중등부 책임 교사인데 이 형제님은 이제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님하고 여기 청년부 맡은 형제님은 교회에서 집사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형제님도 직장 일을 하면서 초등부 맡고 있고 현재 어린이 캠프 교사 강습회 총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송이 자매님 그 유년부 총 책임 맡고 올해부터 하시게 됐고요. 다음에 서울 북부 고향 출신 아시는 분 계시죠? 반가운 얼굴이시죠? 이경란 자매님 유치부 총 책임자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아주 카리스마 있으셔서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말씀 듣는 거 보면은 뭐 중고등부 저리 가라예요. 막 각이 잡혀서 각이. 아주 잘 하고 계시죠. 다음에 지원부에 대해서 자매님들 그 저희들 자매 집사님들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신데요. 교회학교 총 지원을 맡아서 간식이나 행사 지원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 10명하고 이제 같이 동역하는 분 한 두세 분에서 13명 정도가 매월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들 돌아가는 얘기하고 학생들 근황 얘기하고 교사들 상황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명단이에요. 이 앞에 있는 것은 그 책임자들 명단이고 교사대학이 제일 많죠. 예비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몇 년씩 하다가 지쳐가지고 오신 분들, 치료받으러 오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쉼을 좀 얻고 다시 파송되어야 될 분들. 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내년에 내가 그 자리 갈 거니까 너 나와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반 아이들 숫자에 비례합니다. 교사들 숫자는.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책임 맡은 교사들이 영솔하고 거기 교사들이 즐겁게 헌신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사 회의록이에요. 부장교사 회의록입니다. 부서별 회의도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록해 놓는 것이 교사들과 학생들 명단을 써놔요. 그래서 이 부장교사들이 이 교사들 중에서 특히 언급해야 될 교사들은 같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활동, 다음 달 앞으로 남은 행사 활동들, 조정된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했고
뒤로 넘겨가면 이제 주요 안건 토론 하고요. 다음에 교사 회의 장소 시간 변경되는 반들 이렇게 하고 또 기타 협의하고 다음 모임 잡고 이런 식으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요. 저희들이 3년째 끝날 때 교사 캠프 했다고 했잖아요. 전체 교사 캠프 할 때 교사들이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교회학교 상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2월 달에 한 번 하는데 또 부장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달하는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밴드를 만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기린교회 다음 세대를 기대해라고 밴드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각 부서별로 고등부 요절암성대회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달리 이정훈 형제님, 한주찬 형제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부름합을 일하는 쭉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서에서 특별한 행사 있으면 하고요. 새로운 아이가 있으면 올리고요.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현란하게 나오네. 교회학교 통용합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운영계획서를 발표한다고 했죠. 금년에 이제 3개가 늘어나면서 총 10개의 부서가 2월 달에 했던 내용들이에요. 2월 달에 했던 내용들. 그리고 8월 달에는 중간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 파워포인트들은 2015년도에 했던 방식이고요. 다음에 2016년도에는 부장교사들이 조금 우리도 좀 쉬었다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동영상으로 해보면 안 돼요. 그럽시다. 한번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지원부한테 사진을 다 넘겨가지고 지원부에서 동영상을 대표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니까 2017년도에 그러지 맙시다. 지원부 죽어납니다 하니까 그러면 각 부서에서 알아서 만듭시다 해가지고 부서별로 2017년도에는 부서별로 동영상을 또 만들었어요. 자, 이거 다 보면은 오늘 날 새겠죠. 그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러면 내가 맡은 부서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보여드리기는 쉽진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예비교사대학 아마 전체 교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신설했던 분야입니다. 이것은 이제 2월 달에 전체 교사들 앞에서 브리핑 하는 거예요. 교사들, 예비교사대학 신입생들 쭉 인사시키고 이름 얘기하고 인사시키고 제가 이제 이 내용 가지고 5분에서 7분 정도 브리핑을 합니다. 목적이 뭐냐? 교사로서의 소명 확인하고 또 기린노교회 교사로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게 한다. 다음에 교회학교 각 부서의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에게 적합한 교회학교를 신청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과정은 1년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좀 더 되면은 2년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생각은 하고요. 교육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생은 의무, 교회학교 지원 성도는 희망자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3가지를 알아야 된다. 교육의 3요소 했을 때 교사, 학생,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학교니까 성경을 내용을 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다. 그런 내용들을 언제 배우냐? 교사대학에서도 하지만 강습회 때도 참여하도록 권하고 세미나도 참여하도록 하고 교사 캠프 때도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고요. 수료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출석 4분의 3 이상을 해야 되고 과제, 이건 이제 아까 독서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밖에 그 강의하면서 내주는 과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의 3분의 2 이상은 제출해야 된다. 다음에 기말평가, 1학기 말평가, 2학기 말평가, 시험 2번 있는데 강의했던 내용 가지고 내요. 그래서 그 2번 봤는데 평균 70점 이상은 획득을 해야 된다. 60점으로 하려고 했다가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70점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족을 해야 되고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1년 더 공부하자라고 했어요. 1년 더 공부하자. 그리고 했는데 더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준비시켜서 나가야 부장교사들이 같이 동역하는데 훨씬 좀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책을 분기마다 한 권씩 읽도록 했고요. 현장 체험학습을 갔어요. 학교는 체험학습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1학기 때에 여기 평택에 있는 성막체험센터에 갔다 왔어요. 2시간짜리 그 성막 체험을 보고 성막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하고 돌아왔고요. 2학기 때에는 세기박이라고 하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제천에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어요. 9월 오픈 예정이라서 11월 달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데를 좀 골라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기별로 1회, 1학기는 당일, 2학기는 1박 2일.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 교사들은 MT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학에 맞게 우리는 현장 체험학습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활동들은 제가 다 하지 않고요. 거기 있는 12명을 이렇게 2명, 3명씩 나눴어요. 처음 시작할 때 10분간 찬양하는데 그 찬양팀 2명 형제들 신청받아가지고 그 2명이 10분간 알아서 진행하도록 했고, 재정관리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학이니까 수업료를 받아야 돼. 근데 수업료는 안 받을 거니까 대신 활동하는데 우리는 돈 타지 말자 그랬어요. 학생들이 배우면서 자기 돈 투자해야지. 뭐 일반 교육학교처럼 재정 타가지고 활동하려고 하지 말고 돈 타다 하자. 대학생인데요. 부모님 계시잖아. 부모님 다 성도들이니까 달라고 해서 다 해서 재정 지원 안 받기로 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재정 지원 받기로 했어요. 장학금. 근데 내 돈 내고 내가 장학금 받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정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장학금만 연말에 주십시오. 이렇게 F학점을 때리기도 하지만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일단 최하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 담당을 2사람이 하고 출결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출결 관리하는 사람이 그 레포트 관리까지도 같이 하고, 다음에 먹고 나서 간식 시간은 10분 있는데 그 간식, 물론 그 지원부에서 간식 다 갖다 줘요. 교사대학도 간식 갖다 주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지원부도 쉬겠대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쉬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간식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팀에서 간식 알아서 사오기. 다음에 홍보, 아까 그 밴드 있잖아요. 우리 활동했던 거 거기다 올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교사들한테 이런 걸 직접적으로 섬겨보면서 각 부서에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재정은 헌금함. 요즘은 또 청년들은 헌금함을 온라인 헌금함을 또 쓰더만요. 뭐 토스인가 뭔가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탁탁 받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이 현장학습 체험학습 갈 때 뭐 1인당 5만 원씩 걷어가지고 밥 먹고 입장료 내고 이렇게 하고, 교통비는 교회 차량을 이용하니까 교통비는 빠지니까 그나마 좀 저렴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1시 50분, 12시에 말씀이니까 그래요. 10시 10분에 예배가 끝나는데 20분 정도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서 10시 반부터 찬양하고 1시간 동안 강의 및 실습 갖고 10분간은 간식 먹고 또 광고, 아까 부서별로 광고할 거 있으면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학생들 명단이고요. 이 강사는 저희들 거의 다 내부 강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목들이 있는데 총 50시간을 했어요. 2번은 왜 빠졌냐면요. 설날 한 번 빠지고 추석 한 번 빠졌어요. 그래서 총 50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교육과정을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보여드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 운영을 해보니까 부장교사들 간의 교제와 정보교육이 활발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요. 뭘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다들. 뭘 어떻게 하고 있고 뭘 도와줄지도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연합활동도 하면서 또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났고요. 또 시스템 공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과정을 통일화시켰어요. 쉽게 얘기하면 계획 단계에서 다음에 준비하고 그것을 갖다가 부서에서 1차 토론에서 1차 초안이 완성을 하면 그걸 가지고 부장교사 회의에 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이 부서에서 못 본 것들에 대해서 서로 또 상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일정이 겹치면 또 조절하고, 인력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몇 명 필요한데 거기에 좀 뭐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리고 끝나면 그 내용들을 밴드에다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그래서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어렵지 않게, 이쪽에서 하는 방식과 이쪽이 거의 비슷하게,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전에는 2명, 저하고 중고등부 학생 그 2명이 주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10명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명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사들도 전에 뭐 제가 주일학교 할 때는 교사들이 27명이 유치부부터 초등부가 27명이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보통 10명 내외니까 그런 생각을 훨씬 덜하게 됐죠. 다음에 부장교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월 1회 만남으로써 소통하는 것이 더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니까 더 좋아졌고요. 부서별 선의의 경쟁, 미처 생각 못했던 이런 방식이 있었네. 선의의 경쟁이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사 MT에서 일어나요. 이 초등부에서 MT를 갔다 와서 그 갔다 온 내용을 밴드에 올리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초등부 저렇게 갔는데 우리는 뭐 하냐. 부장교사는 안 가려고 이렇게 자꾸 뒤로 빼려고 했다가 이제 안 갈 수 없는 상황.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저기는 1박 2일 갔다는데 어디서 잤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좋은 데서 자면 올리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이 일어나고 이런 서로 이렇게 여기 가면 뭐가 좋고 이런 것도 서로 좀 알려주고요. 아까 했던 대로 어느 해에 재정복을 하는데 750에 150 이러면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고루 분배가 되는 고루 분배라는 얘기는 학생 수 대비 퍼센트 정도를 고루 분배가 되는 활동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뭐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첫째는 부장교사들의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회의 2번 하셔야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보통 교회학교는 3D 업종에 들어가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아침에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고. 부장교사들은 한 달에 2번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침 9시 10분에 오니 예배드리니까 제일 먼저 와야죠. 두 번째는 부서별 회의 있고 부장교사 회의가 있으니까 끝나면 거의 6시예요. 다들 집에 가셨을 시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부정교사들은 분반 수업 준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특별히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입교사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새내기가 올라오니까 고3짜리가 올라오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 기초 소양 자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예비교사 대학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그 가이드라인이 좀 다르니까 서로 혼동돼서 이쪽 적응을 가기 힘드니까 그런 가이드 마련을 하시게 됐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는 학생들에게 맡기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자. 다시 말하면 데려오고 싶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자랑하고 싶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전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교회 학교가 별로 안 재밌어요. 그러면 아이들 전도 안 해요. 단순해요. 제가 교회 학교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전도 안 할 때였어요. 너 왜 전도 안 해? 쪽팔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쪽팔리잖아요. 그래요. 뭐가 쪽팔려? 이랬어요. 벌써 15년 전 일이네. 뭐가 쪽팔려? 했더니 혹시 여기 오래 되신 분들은 궤도라고 아시죠? 궤도. 악보를 종이로 넘기는 거. 저희들 그거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쪽팔렸대요. 그게 왜 쪽팔려? 친구 교회 가봤더라고요. 친구 교회 가봤더니요 프로젝트 써요 하는 거예요. 이게 쪽팔리는 거구나. 아이들 눈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야, 네 의식을 바꿔. 이러기는 또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궤도를 만들었어요. 진짜로. 천으로 찢어지지 말라고. 그 천 많이 묶으면 막 쳐지거든요. 20개씩 묶어서 했는데 그거 시골교회 주고 프로젝트보다 더 좋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을 샀어요. 15년 전에 60인치 텔레비전 샀어요. 250만 원 주고. 사서 딱 놨죠. 250만 원. 근데 후기니까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죠. 반절만 보태주십시오. 반절만. 나머지는 교사들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게 돈 제정 많이 안 줄 때였어요.
반절만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필요해? 필요하대. 쪽팔리대요. 해야 돼요. 뭐 사라고 어쩔 수 있냐고 사라고 해서 텔레비전을 사면서 홈시어터로 샀어요. 와 하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그 영상 보여줄 때 소리가 쫙 서라운드로 울리게 쫙 샀어요. 하면서 딱 보여줬죠. 안 쪽팔리지? 안 쪽팔린대. 근데 교사들한테 125만 원 우리 책임입니다. 교사들 허재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120만 원 드려야죠. 뭘 주워 그냥 놔둬 됐어 열심히 해. 어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으로 얻었어 250만 원치를 샀어요. 수명이 10년 넘어가니까 약간 이제 맛이 좀 가가지고 지금 싹 바꿨는데 어떤 아이들이 오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아이들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거든요. 초등학교 있어 보니까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뭔가 아빠가 새로운 장난감 사줬으면요,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그래요. 나 가기 싫은데 아니 꼭 와야 된대요. 꼭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의 욕구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분반이 자기가 왔을 때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면 데려오고 싶다고 전도 안 하라고 해도 해요. 그래서 그거 하자겠어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이들이 데려오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자. 라본에도 있지만 근데 그것은 주의해야 되는데 간식으로 유혹하지 말고 재미로 유혹하지는 말자. 아이들이 이 시대의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 형제자매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요. 어린이 캠프 끝나고 설문지를 받아요. 아이들한테 설문지. 오늘 이번 캠프에서 가장 신났던 시간을 했어요. 자, 식사 시간, 뭐 레크레이션, 특별활동, 말씀, 찬양 했어요. 말씀 1등 했어요. 아이들이 말씀 듣는 거 좋아해요. 대신 준비 안 된 말씀은 싫어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말씀은 싫어하는 거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전해지는 말씀, 아이들 말씀 좋아해요. 진짜예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피드백을 받아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렵냐, 쉽냐? 뭘 깨달아서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고 이해 갔어? 어려웠어? 쉬웠어? 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넷째가 1학년이거든요. 1학년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금요일날 성경 특강을 좀 하고 있어서 야 어땠어? 했더니 아이들은요 반응이 바로 나와요. 재밌을 때는 재밌었대요. 그러면서 월요일에 아빠 금요일날 언제 돼? 나 그 시간 기다려줘 그러는 거예요. 효과 있다. 근데 그 다음 금요일날 됐는데 야가 좀 장난감 가지고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 말해서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도 안 듣고 있죠. 그죠? 근데 아이들은 듣는 척을 잘 못해. 바로 펴놔. 내가 바꿔야 돼. 아이들은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증거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은 좋아하게 돼 있다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진짜를 진짜처럼 가르치는 게 교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 사랑이 목말라 있어요. 사랑이 목말라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죽하면 공익 광고에서 아빠는 날 사랑해요. 뭐뭐 할 때만. 엄마는 날 사랑해요. 뭐뭐 할 때만. 혹시 보셨어요, 광고? 그래요, 요즘 상황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들어줘서 고마워. 아이고, 사랑스러워. 뭐뭐 해줘서 고마워. 뭐뭐 해서 사랑스러워.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받아주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그냥 그 존재로 받아주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강한 울림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잖아요. 더 뭐 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중국집 가가지고 뭐 시키실 거예요? 돈가스? 안 줘요. 근데 돈가스 왜 안 줘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다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한다고요. 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교회는 그거 줄 수 있어요. 왜 교회는 그거 주도록 세운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진짜처럼 전해 주셔야 되고 사랑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조건 없이 베풀어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이거 가지고 승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선생님이 계신 곳 그 선생님이 좋아서 오면 돼요. 그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이 좋으면 우리 특히 여기 자매님들 경험해 보셨죠?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은 어떻게 돼요?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 선생님이 좋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반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좋아요? 좋은 선생님이 좋아요? 다 좋죠. 그렇죠? 다 좋은데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돼요.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은 효과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고요? 아이들이 날 좋아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반이 정말 있고 싶은 반, 가기 싫은 반, 만나고 싶은 반 이런 아이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뒷문 장국이다. 이게 금을 꿰매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전도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거예요. 그거요. 자, 질문할게요. 주일 학교는 주일에만 한다, 주일에도 한다. 신중하세요. 주일에만 한다, 주일에도 한다. 신중하니까 자신감까지 상실하죠. 그럼 나는 주일에만 한다, 주일에도 한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교회 학교는 교회에서만 한다, 교회에서도 한다. 나는 한결같은 반응이시네. 주일 학교는 주일만 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주일에도 하는 학교예요. 일선 학교는 주일날 쉬잖아요. 우리는 주일도 쉴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만날 수 있으면 언제나 주일 학교고요. 언제나 교회 학교가 된다고요. 시간, 장소 안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3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교사, 학생, 교육과정. 장소 없어요. 시간 따로 없어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오늘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학교가 안 되는 이유가 교회에서만 하려니까. 주일 학교가 안 되는 이유는 주일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저희 교사들 굉장히 애 많이 써요. 구도자 가정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수고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땐 제가 안쓰럽고 미안할 생각이 들어요. 주중에 신방 많이 가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의지에서 대학생들이 와요. 물어봤어요. 교사대학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분반 운영에 대해서 하면서 신방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 신방 받아본 사람 했더니 손을 다 들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 다 손만 들어봐요. 자, 선생님 우리 학교에 찾아와 봤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은 손 못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와봤다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봤어? 너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현상이야. 왜 이런 얘기 했냐면요. 배가 불렀어 우리 애들이. 의뢰 선생님 학교로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 의뢰.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그 수고를 잘 몰라줘.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자, 여기서는 손들라고 안 할게요. 학교로 찾아가 보신 분, 집으로 찾아가신 분, 집에 아이들을 초청해 보신 분. 왜요?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교회학교 교사요, 주일학교 교사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찾아가면 네 친한 짝꿍이랑 같이 나와? 우리 집 놀러 올 때 누구랑 같이 와도 돼? 전도의 문을 같이 열어놓거든요. 한 번으로 효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에이, 한 번으로 안 나오도 돼. 효과 보려고 10번, 20번, 30번 언젠간 돼요. 그것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구두자가정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요. 고2 때 구원받았어요. 몇 년 들어갔어요? 4, 5, 6, 중 1, 2, 3, 고1, 고2, 8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지긋하죠. 와, 진짜 안 변해요. 근데 나중에는 지가 철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너무 선생님들 고맙다고. 그 간증을 하는데요. 교사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간증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분들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저를 계속해서 와가지고 태워주셨던 분 얘기도 하고, 그 예비당 옆에 CU라는 편의점인데 CU 올 때마다 CU 편의점 가서 저 간식 사줬던 분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이름이 선생님들 언급 들을 때 그 정말 전율이 돋는 거죠. 한 영혼이 8년 만에 변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교사들 울어요. 주님이 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으면 돼요. 주님이 이 땅에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말씀 주셨고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교회 학교가 승부 볼 것은 이거예요. 물론 메인 메뉴가 있고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그렇죠? 사이드 메뉴가 아까 했던 대로 간식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많이 안 맛있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레크레이션도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줄 수 있는 저것은 주일만 교회에서만 주려고 하면 절대 못 주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열정으로 쏟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가 중요한 것이 다번이었어요. 교사의 주님과의 관계였어요.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열매가 자꾸 신경이 쓰여요. 아이들이 변화가 신경 쓰이고. 근데 그게 원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낙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어떤 교사가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대요. 네가 열매인데 네가 바뀐 거 봐. 그게 나에게는 그게 더 큰 열매야. 그거 받고 그 교사가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가지고 섬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됨, 교사들의 하나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교사들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교사들한테 자꾸 MT를 권장을 해요. 가서 공부 안 하고 토의 안 해두니까 실컷 놀다 와라. 그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 부서는 평상시에는 그 고등부인데 평상시에는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랑 눈치를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캠프만 딱 MT만 딱 하면 그 아저씨 교사들이 전부 다 해요. 레크레이션 강사들도 청년들 앞에서 자기가 레크레이션 하면서 지도하면서 청년들 섬기고요. 먹을 것도 고기도 다 그 아저씨 40대 중반 아저씨들이 고기 다 꽂주고요. 집에서는 안 하던 짓을 거기 가서 다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때는 완전히 그냥 다 서비스 받는 날이에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부서 좋다. 우리 부서 좋다라는, 우리 교사들 좋다. 교회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세대를 건너뛰어서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갓난아이부터 80, 90에 있는 부친 모친에 이르기까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청년부터 언제 청년들이 40대 중반에 있는 형제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어요. 교회 학교는 그게 가능하다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서천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시 하자라고. 그때 이제 했던 그 의견들, 앞으로 발전 방향들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이건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면류관은 너희야. 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너희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나라 가서 제가 여기에 올 때까지 저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그 이름을 얘기할 때, 아까 구원 간증할 때 이름이 언급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전율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저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셨던 분이 오셨으면 형님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선생님 때문에 여기 왔어요 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고요.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놈의 자식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이고요. 이렇게 함께 우리 전우회를 가지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야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일단 마치고요. 혹시 질문은